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오늘도 다시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누군가가 이것도 다시 한번, 예전에 그걸 하셨던 분은 아닌데 다른 분인데 좀 비슷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도 차트에 관해서 좀 약간 잘 보시는 분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이제 올리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고를 할 뿐더러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이 바닥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저도 또한 여기서 만약에 10일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가오는 10일 동안에 지금 여기 셀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쭉 여기 밑에 그린 컬러로 바닥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부터 하락을 해서 3,863불에서 하락을 해서 3,676불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점점 더 하락할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만약 지금서부터 10일 안에, 그래서 10일 안쪽에 만약에 이게 4,936달러, 그러니까 뭐 한 그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좀 조정을 다시 한번 갈지, 아니면은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타겟으로 잡은 게 상단에 이제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게 4,936달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그 고스트머니인가 그 방송 프로도 보셨을 거고, 기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좀 안 좋게 다 디스하는 게 많잖아요. 비트메인에 관해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지금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괜찮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걸 아마 아실 거예요. 포트나이트라고,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것도 아마 남자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좀 했었거든요. 포트나이트도 물론 했었는데, 포트나이트가 사실은 배틀그라운드가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게임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여기 보시면 포트나이트 머천다이저 스토어가 모네로를 지불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 뉴스가 이제 코인니스인가 거기서도 바로 전에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포트나이트가 에픽사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그 게임사가 되게 전 세계에서 되게 작은 게임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게임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층이 엄청나게 두텁거든요.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매니아층도 되게 많고. 근데 거기서 이번에 굿즈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 스토어상에서 모네로로 그걸 지불할 수 있게 채용을 했대요. 채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사실 말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오늘 뉴스 중에는 되게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임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배틀그라운드도 물론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은 그 머리 노란 친구들은 많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 뉴스도 엄청나게 호재거리다, 사실. 그래서, 그리고 익명성 코인에 관해, 여기 모네로 마크가 있는데,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익명성 코인의 기술을, 그러니까 상위 시총에 있는 높은 코인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코인들도 그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자기들도 그거를 사이드 체인에 뭐 해가지고 익명성에 관한, 아니면 보안에 관한 그걸로 아마 그거를 커버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이거를 뭐 부정적인 관념으로 보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뉴스거든요. 사실 차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중국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국보다 더 중요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이 되게 많이 응축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인도 시장이고, 좀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가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인도를 한 6개월 정도 첸나이라는 데 있었는데, 예, 어쨌건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삼성의 관계자 아니면 뭐 포항제철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예전서부터 사업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뭐 다국적 기업 중에 뭐 BMW, 벤츠 뭐 이런 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더러.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좀 약간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 자체가 사실 인도인데, 인도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계획을 연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아까 이제 코인리스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뭐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지금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라는 그 불장은 조금 더 약간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의 제목도 이제 프레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건데 2019년 안전한 크립토 앱은 투자자들이 시작 분야에 대해 더 주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매수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야금야금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 시그널로 보시면서 원화가 있으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시는 분 하나,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10일 후에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 뭐 이렇게 걱정하는 듯한 비트코인의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내가 가장 염려하는 분야는 잘못된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아 해를 입히는 잘못된 규제 당국이 취한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기, 해킹, 실패한 프로젝트, 투자 손실 등 모든 종류의 실패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려스러운 그런 문장에 딱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한 투자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횡보, 그리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횡보 구간에서 되게 걱정스럽죠. 여기서 다시 폭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같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는 트론 크립토 커런시는 저스트 가비지입니다 라고 뭐 스텔라하고 리플 공동 설립자 제프 맥칼러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를 사실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사실 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스텔라도 좋고 리플도 좋고 트론도 못지않게 되게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트론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경계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관해서 사실은 트론에 관해서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스틴 선이란 사람에 관해서도 되게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중요한 거는 여기 스텔라나 리플 공동 설립자 젯 맥칼러브란 이런 사람도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 얘기가 사실 의미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지코인 기술 디렉터가 크립토 커런시 오리진 스토리를 공개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버지에 관해서 어떤 히스토리 라인에 관해서 이제 그 개발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버지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버지코인을 예전에 이제 되게 쌀 때 누군가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솔직히 좀 많이 여기다가 베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베팅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제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보시면 2011년 하드디스크 충돌로 BTC가 수천 명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레딧의 크립토커런시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의 일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가 말한 손실은 크립토 리켓이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지코인 다크, DOGED라고 하는 사생활 보호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도지코인 다크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후에 버지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에 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익명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빅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모네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버지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에 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코인들인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보안에 관해서 더 중요시하게 만약에 그런 시점이 가면 익명성이란 자체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보안성에 관해서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나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CCN이라는 이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버지코인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상 이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만 딱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5시간 전에 나온 건데 사실상 2018년도 말에 마감을 하면서 사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 뉴스가 CCN에서. 근데 S&P 500 지수가 전 세계 주식시장은 2008년 이후 최악의 마감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 2, 3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구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서도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같이 겹쳐서 크립토 커런시의 움직임에 관해서 보시면 조금 재미난 일이 있지 않을까.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커버그 사진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IT 쪽에서도. 근데 되게 많이 주식이 많이 폭락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뭐 오큘러스 퀘스트가 나오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뭐 뒤통수를 칠 일을 분명히 저커버그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여기 2018년 미국 증시에서 주식시장 충돌로 760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S&P 500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주식시장 충돌로 760억 달러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미중 무역전쟁으로만 인해서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물경제 시스템의 포화 상태 그리고 지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감세 정책도 어느 정도 약발을 당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2019년 지금 이제 상반기 2쿼터 전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분명히 생겨서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아마 어떤 그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이미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벡트 6개월간 상품 거래 관련 고위급 인사 3명 영입이라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아마 좀 약간 하루 전인가 아마 나왔을 텐데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지난 6개월간 상품 개발을 위해 3명의 고위급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24일날 원래 오픈하기로 또 돼 있는데 그게 연기해서 30일날 정도에 오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있긴 한데 어쨌건 오픈하긴 오픈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것도 딜레이 됐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뭐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3월달 안에는 분명히 오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풀려갈 거다. 벡트 거래소의 오픈과 그리고 비트코인 ETF,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ETF를 저는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한국 분들 중에 화웨이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바라봐야지 예를 들어서 난 한국인이니까 삼성 좋아, LG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삼성하고 LG는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그 사람들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네 물건만 팔고 실익만 추구하고 자기네 사세 확장만 하고 시총만 올리면 되지 무슨 거기에다 대고 뭘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한국 국민이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그렇다고 거기 가서 뭘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의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술 한 번 하면은 수억이 깨질 수도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거든요. 의료 보장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지금 나오는 게 화웨이 블록체인 총괄 2019년 실물 경제와 블록체인 결합 가속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블록체인 총괄
주차오 후이가 최근 인터뷰 중 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이 전자상거래의 중요 요소라는 게 화웨이의 관점이라며 블록체인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스토지 코인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장성 코인 중에 대빵이거든요. 그래서 스토지 코인 그리고 시아 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은 물론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2018년 한 해 기반을 다졌으며 2019년은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작년 4월 화웨이 블록체인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화웨이가 지금 움직이는 거랑 인공지능하고 관련한 거랑 지금 손정희가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는 인공지능 전 세계 뭐 1억 개인가 1조 개인가 그 되는 뭐 인공지능을 뭐 총괄하는 뭐 그런 걸 하겠다고 막 선언을 했는데 그런 거를 가만히 잘 이렇게 다 같이 커넥션 관계를 가만히 잘 보시면 왜 지금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세가 순위권이 어떻게 갈 거에 관해서도 근시안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여겨볼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 BCH 결제 지원 온라인 상점 900곳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그래요. 뭐 비트메인에 관해서 뭐 직원을 뭐 500명을 해고했네. 이제 더 이상 뭐 채굴 서비스를 안 하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지안이 뭐 사임을 했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비트메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사임을 한다면 결국엔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어떤 코인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BCH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관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다던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지 여기서 여태까지 이렇게 꾸려오고 여태까지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얼마고 다국적 기업이 어떤 게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뭐 사임을 해서 그 사람이 뭐 사장당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900곳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BCH 결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상점이 945곳, 오프라인 상점이 670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라고 나오고 해당 미디어는 또 뉴에그, 오버스탁 등 대형 소매업자가 BCH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하며 향후 더욱 광범위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BCH에 관해서 좀 부정적이게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디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극대화된 수익을 줄 수 있는 코인이 어떻게 보면 BCH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많이 팔고 다른 걸로 옮겨 타가지고 사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진 않는데 어쨌건 만약에 사모은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가 아까 나왔는데 포트나이트 굿즈 판매 사이트 XMR 결제 지원 아까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던 거 뉴스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트나이트의 공식 온라인 굿즈 판매 사이트 포트나이트 리테일 로우가 XMR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코인 마켓캡 기준 XMR은 4.19% 오른 48.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뉴스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포트나이트라는 이 게임이 사실은 되게 전 세계에서 되게 인지도가 없는 게임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에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하겠다 선언한 거랑 거의 동일시 할 정도로 파급 여파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게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진 않지만 게임 속에서 아이템으로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배틀그라운드로 따지면 뭐 치킨 먹었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치킨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어쨌건 뭐 꼼수를 부려서 먹은 적은 몇 번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XMR이 결제 지원한다. 그래서 익명성 코인도 괜찮다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른 뉴스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